자, 지금 숏 보시는 분들, 숏은요, 이 자리 제가 보고 있는 69K가 부서지고 나서부터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추가로 숏 내려도 되나 궁금하시죠? 지금 차트 보시면요, 더블탑 패턴, 우리 위로 상승해서 M자 패턴을 만들면서 그대로 롱을 시작했던 부분까지 내리는 패턴, 이만큼의 하락분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추가적으로 패턴으로 더 내릴 하락분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숏은 어디겠어요? 우리 아랫자리를 봐야겠죠. 저는 명확하게 이 해당 자리 69K를 봅니다. 여기 이탈 자리부터 숏을 추가적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야 너무 멀지 않냐?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 자리, 지금 전저점으로 버티고 있는 이 자리를 부서뜨려야 숏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승으로 추세를 바꿨던 이 장대 양봉, 이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FEG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EG는 불공정 가격 거래 구간으로 갑작스럽게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개미들이 이 흐름을 타지 못해서 이 차트가 뻥 비었다. 그래서 페어밸류 갭이라고 이런 FEG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요, 여기 가격이 불공정하다 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걸 차트의 되돌림 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전 차트를 우리는 꼭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차트에서 나오는 경험이 있죠. 우리 이전 차트를 보면요, 여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보면 우리가 한 차례의 장대 양봉으로 어떻게 상승으로 추세를 바꿨습니다. 어디서? 횡보 구간에서 상승으로 바꿨죠. 그런데 다시 하락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양봉을 붓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 하단까지 모두 터트려야겠죠. 근데 어떻게 됐죠? 이 하단을 모두 부수지 않고 다시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 이 FEG 구간이 모두 다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은 완벽하게 추세를 하락으로 되돌리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던 이 FEG 구간을 모두 되돌렸나요? 아니죠. 아직까지 모두 박살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승 추세가 아직 박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숏을 내리기에는 너무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오전 영상에 오늘 숏개미들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숏 보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어떤 구간에서 숏을 보셔야 되는지, 자, 내가 안전하게 손익비 가져가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도와드리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이랬다 저랬다 절대 하지 않고요. 오전에 이미 여기는 숏개미 학살 자리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내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 스터디룸에서 여러분들이 숏은 어디서부터 내릴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숏, 지금 차트로서의 전략, 그리고 오후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현물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저희 구독자분들 저 했다 그랬다 하는 거 아니니까 제 관점 정확하게 설명 들으시고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요, 관점이 롱입니다. 자, 롱인데 숏은 어디서부터 내려야 되냐? 여기를 이탈했을 때부터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죽어도 숏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요, 적어도 이 전저점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요 구간이 무너졌을 때부터 소폭의 이 레버리지 엄청 낮춰서 보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근차근 한 군데 한 군데가 무너질수록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 그럼 왜 제가 여기까지만 숏을 내려서 지금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여기가 롱을 한번 잡아보는데 소폭으로만 잡아봐야 되는 자리인지 한번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추가적으로 아래에서 숏을 내릴 수 있는 이유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한 차례 이 저항을 넘으면서 롱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롱이 어느 추세를 넘었냐면요, 25년의 10월 6일과 그 다음 26년의 1월 14일 이 저항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추세선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지 못하는 추세선이 하나 발견이 되죠. 우리가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번에 여기를 아주 소폭 넘었다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숏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저항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낮은 시간봉에서 대입을 해야 돼요. 자, 낮은 시간봉에서 매매를 이어갈 때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에 지금 양봉이 저항을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매수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볼륨을 봅니다. 우리 급발진적으로 이렇게 롱을 올라왔는데 갑자기 볼륨이 점점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곳에서 저항을 계속 맞고 있다. 근데 이 저항선은 우리가 옛날부터 알던 곳이죠. 어떤 구간이냐?
자,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 고점을 지켜주는 추세선과 저점을 지켜주는 추세선이 있다. 근데 이 저점을 지켜주는 추세선은 우리가 2번 넘지 못했는데 한 번은 코로나, 이 월드 이슈, 그리고 한 번은 뭐 트럼프 랠리를 박살내는 패닉셀과 관세, 미국 이란 전쟁과 같은 이번 장입니다. 자, 그러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상승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하단의 추세를 넘어서 지지를 받아야만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맞는다는 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변환시켜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리에서 볼륨은 줄어들고 그 다음 저항은 막고 있고 숏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숏으로 전환해서 더블탑 넥라인까지 볼 수 있죠. 더블탑은 뭐예요? 이렇게 M자를 그리면서 우리가 시작했던 롱의 자리까지 되돌리는 패턴입니다. 하락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패턴까지 숏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점 제 매매 일지로 롱과 숏 모두 다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했다 그랬다 없이 여러분들에게 롱 자리 완벽하게 그 다음 스위칭 해야 되는 자리까지 그날 금요일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도 이전 영상, 지금 영상 모두 다 보시면 좋겠죠? 자, 그렇게 롱으로 해당 지지로부터 정확하게 고점에서 스위칭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 구간까지 괜찮은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리핑 자료 궁금하신 분들 지금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링크 있으니 참고하시고 구독만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손익비가 숏을 내렸을 때 왜 나쁜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금 쐐기형 패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자리 이탈 자리가 생기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단선을 보고 있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여기가 무너져도 지금 이 자리 하단에서 눌롱을 보고 있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기서 숏을 내려서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손익비가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는데 라는 이런 감정 노동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를 우리가 이탈하면서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65K까지 한 번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숏을 내릴만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왜 그런 자리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잡아볼게요. 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간 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채널의 하단에서 롱으로 갑자기 상승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자, 거래량까지 따라줬기 때문에 완벽한 롱이 됐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추세를 무너뜨리는 음봉이 나와야 이 상승세를 모두 박살을 내야 우리가 다시 이 상승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무너졌죠. 이전 저점도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상승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숏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무너졌을 때 비중으로 제가 지금 정찰대를 보내듯 소폭으로 롱을 담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소폭으로 숏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롱 잡은 사람들은 내가 이 자리 이탈하면 어떡하나요? 위에 있는 포지션 정리하고 따라가야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숏 포지션으로 갈 거면 비중과 레버리지 작게 잡고 갈 수 있는데 굳이 권하지는 않는 자리다. 왜? 이 안에서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 완벽히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69K 이탈했을 때를 빼고 우리가 지금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받아줄 수 있는 자리들이 어떤 자리들이 있을까요? 자, 이 자리를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4시간 봉에 2평이 있고 심지어 이전 고점이 지금 저항을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1시간 봉으로 가시면요, 명확하게 어떻죠? 한번 밟고 올라온 자리죠. 여기도 1시간 봉에 FEG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M자 패턴을 만들고 있지만 자, 이 M자 패턴 여러분 뭐라고 했죠? 하락으로 가져가는 패턴이다. 하락으로 가져가는 더블탑 패턴인데 더블탑 패턴은 아래서부터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더블탑은 굉장히 볼 수 없다. 자, 그러니 우리가 여기를 무너졌을 때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다르게 보려면 지금 봤을 때 딱 여기를 올려주고 어떻게 다시 한번 머리를 만들고 여기서 또 올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대급으로 큰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하락이 내려갈 수 있겠죠. 자, 이 패턴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번의 롱이 더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심지어 여기
여기 무너진다 하더라도 확정형 패턴의 아랫자리, 여기가 지금 다 어딜 가리키고 있나? 69K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정말 죽어도 숏을 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70.5K가 무너졌을 때 그 아랫자리에 있는 69.9, 거의 70K죠. 이 부분까지 무너뜨리고 1차, 2차로 보면서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근데 저랑 관점이 비슷하신 분들은 굳이 이런 자리에서 숏으로 모험을 하기보다는 아랫자리에서 완벽하게 롱을 타고 오는 전략이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폭, 정찰 때처럼 우선적으로 비중과 레버리지를 낮춰서 보내놓고 우리가 지금 이곳을 횡보로 뚫을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의 상승세로 뚫을 것인지 이 전략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물론 아래로 눌러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중을 추가해서 담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점에 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담아도 되는지 안 담아도 되는지가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질문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자료 보내드리고 있고 아래쪽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희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금전 요구 전혀 없습니다. 대신 구독자분들만 가능하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쟁이들 걸러낼 수 있도록 상승이라고 2글자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모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체인 지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이후에 큰 공매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즉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대외적인 악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강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숏 스퀴즈가 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자꾸 오전부터 숏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 아래쪽에 온체인 지표 하나 더 봅니다.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지금 얼마나 완전 많이 반등했죠. 시장의 대기 매수 자금이 다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이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상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누가 죽어요? 숏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자, 24시간으로 보시면 우리가 가격대 딱 중앙에 있고 아래 위로 털기가 좋지만 우리 3일봉으로 보면 이미 롱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뭐가 있죠? 위쪽에 물량이 많습니다. 가격이 올라갔을 때 물량이 많다. 여기 있는 사람이 죽는다. 뭘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죽는 사람은 반대로 베팅한 사람이겠죠. 숏에다가 베팅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숏 스퀴즈를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지성으로 지금 자리에서 숏을 넘기면 어떻게 된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자리에 숏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보세요. 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렬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죠. 자, 우리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횡보를 하는 건 뭡니까? 지금 횡보가 계속 심해지면서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든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곧 방향성이 또 한 번 터진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전까지 차라리 자신 없는 분들은 관망을 하는 게 낫지 어줍잖게 숏 내리다가는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전 고점이랑 이때의 고점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자, 10월 7일과 10월 27일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우리가 상승분을 볼 때 이렇게 횡보장이 나옵니다. 지금 장과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결국은 횡보로 이렇게 밀어내고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고점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점, 아까 말씀드린 이 1월 15일의 고점과 연결을 해보면 지금 자리 횡보로 밀어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내야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횡보로 밀어낼 것이냐 아니면 터트려서 숏을 스퀴즈하면서 밀어낼 것이냐, 이걸 이번 주에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볼 수 있는 방법 단 하나입니다. 주봉 차트 열어보시면 지금 더블 바텀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 바텀은 뭡니까? W 그리면서 이 넥라인을 돌파했을 때 강하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다. 자,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전 주에 이 양봉이 70K에서 종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적어도 70.6K는 무너뜨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76K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자리, 지금 시작한 자리에서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마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봉 차트를 보면서 다음 주에 매매 전략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자리가 터지면서 진짜 69K가 깨지면 쇼 잡아도 되나요? 이 자리는요, 이탈했을 때 좀 강하게 패닉셀이 터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일단 상승 추세를 모두 되돌릴 수 있는 이 양봉을 무너뜨리면서 이 추세의 뿌리를 무너뜨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패턴으로 볼 수 있는 하단선의 지지까지 이탈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강렬하게 하락분이 쏟아질 수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개미들의 매수세를 받아낸 자리, 자, 미국과 이란의 유동성을 먹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65K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숏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숏은 오히려 이런 안전한 자리에서 봐야지, 이런 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서 애매하게 내리면 진짜 역대급으로 재산 다 물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다만 저는 63K가 무너지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상승 고점은 계속 나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롱숏을 볼 수 있는 자리는 나오겠지만, 우리 현물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자리에서 베팅을 하기보다는 완벽하게 주봉 채널에 이런 상단을 넘거나 아니면 아래쪽에서 60K 유동성을 모두 먹는 것까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좀 예측으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69K라는 기준을 드린 이유, 이제는 좀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트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지 라인들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을 겁니다. 자,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계속해서 변하는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들은 제가 실시간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드는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 없는 매매로 세력들에게 여러분의 시드 기부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